네, 부산 지역 현안을 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문범의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총장님과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열리고 있는데 제1당이죠. 민주당 후보들의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 공약도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민주당 후보들의 부산 지역 공약 또 부산 지역 준비 상황을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공약을 알아보기 전에 조기 대선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오늘로서 이제 딱 40일 남았습니다. 예. 네, 40일 남았는데요. 각 당은 후보들을 결정하기 위한 경선을 현재 열심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은 아마도 이번 주말 후보가 결정될 걸로 일단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2일이었죠. 2차 경선에 나갈 4명의 후보자로 일단 압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민주당 워낙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는 일요일 걸로 보입니다. 27일에 네. 민주당 후보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4인 후보 토론회 등을 통해서 29일 3차 경선 진출자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만일 29일 날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날 결정되는 거고 예. 만약 없다 그러면 3차 경선에 진출할 2명을 이제 뽑게 되고 2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단 투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5월 3일에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는 그런 일정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후보가 3명이다 보니까요. 이제 등록을 해서 권역별 투표 또 순회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금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관련돼 있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의 경우는 많은 후보들이 나왔고 지금 2차, 3차 경선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지역 공약들이 나오고 있지는 못하고 그냥 찬탄, 반탄 이런 진영 간의 어떤 대결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역별 국민의힘 후보들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민주당의 지역별 공약 제시 속도가 빨라 보이는데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본인 SNS에 부울경 지역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18일 날 이제 그 SNS에다가 발표를 했죠. 예. 부울경 공약을 발표를 했고 또 순회 경선 때 또 본인이 또 직접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끌시끌했죠. 예. 지금 제일 대표되는 공약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네. 이게 이제 핵심 공약이 되는데 해수부 부산 이전을 통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부산을 해양 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이 되면 일단 조선, 물류, 북구강로 개척과 같은 이 첨단 해양 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내외 해운 물류나 또 대기업 또 본사를 유치하고 또 연구개발을 위한 R&D 센터도 유치해 오겠다. 그리고 해운물류 공공기관 이전과 또 회사 전문법원 신설을 통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부산 지역에 많이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을 한 게 이제 요지입니다. 예. 이 외에도 본인이 주장한 이제 북구강로 개척 전진 기조로 삼기 위해서 가덕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이 북구강로 개척하려면 세빙선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제 세빙선과 같은 전용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지원을 하겠다. 극지의 해기사와 같은 전문 인력 양성 계획도 부산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하나 눈에 띄는 건 또 e스포츠를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부산 아닙니까? 근데 네. 여기 e스포츠 산업 중심지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가 좀 되었습니다. 네. 자, SNS를 통해서 이제 공약을 제시했는데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것 그리고 좀 계속 얘기가 되는 건 네네.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립이 아니거든요. 이제 부산 지역에서도 그동안 해양수도 부산이 되기 위해서 해수부 부산 이전 필요하다 이야기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나왔다 들어왔다 해왔던 이야기여서 늘 좀 있어왔던 그런 이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니까 예. 부산 지역 사회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가져와야 된다. 해사법원 설치해야 된다. 지금도 시민사회가 서명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해사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부산 지역 사회의 수건 사업 이렇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네. 근데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그렇죠. 않았다. 예. 지금까지 않았으니까요. 예. 녹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방분권의 핵을 기었던 대통령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장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도와 2001년도까지 해수부 장관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해수부 장관을 하셨는데 그때 부산 이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워낙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지역에 대한 애정이 좀 각별했으니까. 예.
근데 단호히 반대했었거든요. 그때 반대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는 아예 해수부를 해체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부처를 없애버렸죠. 예.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도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당시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또 여러 가지 중앙 정치 논리로 이제 무산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도 다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당선이 되면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당선되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겠죠. 부처를 이제 조정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때 초장이 얼마나 빠르게 이거를 결단하느냐가 아마 핵심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 결국 실행 의지와 실행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실제 이제 근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게 부산 이전 공약이 발표되자마자 인천시가 네. 예. 반대를 지금 뭐 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는 뭐 경기도지사니까 일견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인천에다가 해수부를 옮기겠다. 맞불처럼 정반대되는 해사법원도 인천으로 가겠다. 그럼 부산은 뭐 할 거냐? 산업은행 이전하겠다. 수출입은행 이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센 저항이 지금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해수부도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건 뭐 지역의 바람일 뿐이다. 지금 뭐 우리는 뭐 옮겨갈 생각이 없다. 해수부가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실행력, 실행 의지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 저도 공감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해사법원 문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요. 이전에 비해서 이제 예전에는 대법원이 해사법원 유치 설립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었습니다. 예. 적극적이지 않고 네. 그냥 법원에서 처리하면 된다. 기존 법원에 이런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대법원 입장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해사법원에 이제 그 국정감사 때 이제 그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그때 해사법원 설치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을 표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이제 이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21년 기준으로 해사 민사 사건 본안 1심이 어느 정도냐면 연간 한 590건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이상 되는 거죠. 예, 굉장히 많네. 많은 건수죠. 예. 여기에다가 해사 행정 사건 그리고 항소심 기능까지를 담당을 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건 수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해사법원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해사법원이 이제 어떤 역할들을 그럼 하는 거냐? 예. 바다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선박의 충돌 사고도 벌어질 수 있고 해상 보험 관련돼 있는 소송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선원 관련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그 해양산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더라고요. 보니까 해사법원이라는 게. 네. 그리고 인근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일본에도 있고 다 있는 거여서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부산이 가져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만약 해수부도 오고 해사법원도 부산에 설치되면 이 해양 정책 관련돼 있는 기능의 모든 시작과 끝 지점이 부산에 다 그렇죠. 집중되는 거니까 부산이 해양 특별도시로서의 특화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이 해사법원 도입으로 해운 서비스 산업 발전이 높아질 거다. 네. 또 해운 산업의 고부가 가치도 창출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일자리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은 부분이라서 네. 당연히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된다고 하면 해양 핵심 도시로서의 부산 위상이 이제 상승할 건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도 곽규택, 전재수 여야 이제 1당 2당이죠. 1당 2당 의원들이 해사법원 부산 유치법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안만 통과시키면 이제 간단히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해사법원 역시 21대 국회 때 인천에 설치해야 된다, 세종에 설치해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 해사법원 유치법안이 발의만 되고 부산된 바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포인트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일단 뭐 얘기가 나왔다 들어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 조기 대선에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부산의 해수부 해사법원을 좀 가지고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도 되는데 네네. 또 지역 정가의 반응은 좀 다른 면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은 당연히 네. 부산의 수건 사업인 해수부 이전 그리고 해사법원 설치를 이재명 유력 후보가 어쨌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부산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런 예.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반해서 국민의힘 또 부산시에서는
공약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을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부산시가 그동안 주력해온 법안 내용들이 있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그리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것이 내용이 빠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하는 그리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 지역 학계나 전문가들, 교수들 이런 분들은 이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고 대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탄탄하게 마련해야 된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사법원 설치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니까 국회가 법만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뭐 이건 그 만약에 야당이 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민주당은 당연히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면 쉬운 거니까 이걸 그런 의지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도 또 지적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약을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양 관련으로는 인천과 경합이 있고 그리고 이제 행정부 집중에 관해서는 세종시에 이제 반대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반대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도 있어요. 추가 이전 문제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또 타 시도도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걸 원하고 있으니까 이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뭐 신행정 수도법 이런 논란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 말하자면 약간 비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서울의 정책 이번 주말이 되겠죠. 서울 관련되는 정책 발표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부산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 박형준 시장도 반응을 내놨는데 본질을 회피했다는 입장과 함께 아쉽고 안타까운 반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강력하게 밀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걸 노력해 왔는데 이번 공약 내용이 그 두 개가 다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직접적 반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얼마 전에 이제 MBC에서 이제 창사 기념 특집 TV 토론을 했었죠. 거기서도 이게 그 박형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파와는 상관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게 그 여야 뭐 합의만 있고 시민들이 열망만 있으면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상 정파와 관련 없는 정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 통과되려면 정파 간의 이권이 걸려 있는 거고 정부의 입장도 걸려 있는 거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어떻게 보면 뭐 알맹이가 빠졌다 어떻다 하지만 이게 종합적 법안이거든요. 총체적인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면 해수부 이전이나 해사법원 설치와 같은 문제는 해양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아주 좀 특화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산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 사실 반대할 명분이 좀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그럼 서울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해수부와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한다, 이전한다. 해양 도시로면 부산이 넘버원이니까 그거에 대한 명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변수를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어쨌든 박 시장 입장에서 이번에 공급한 내용들이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뭐 이제 그 사업들이나 지역사회에 언급된 내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도 추가적으로 밝혔어요. 근데 그 나열된 사업들조차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게 옳을까? 입장은 이해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뭐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뭔가 좀 계속 물음표는 남긴 남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부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얘기를 계속 했던 것처럼 힘을 좀 쏟아왔었기 때문에 산업은행 이전이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이런 것들이 좀 빠져있다 이런 거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해양 수도 부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그러면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 이것도 가지고 와가지고 잘 가져가면 정말 좀 핵심 사업으로 갖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수부도 오고 해사법원도 설치되고 특별법도 통과되고 부산 산업은행 이전되면 뭐 거의 완벽한 조합이 만들어지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한민국에 부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걸 가져오면 다른 것은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현실도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장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약을 한다고 실제 이행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하고 국정과제에도 어느 정도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
실제 법 개정에 난항을 겪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부산의 또 다른 수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수부 부산 이전 또 해사범 설치와 같은 공약은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내용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우선은 제시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주문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예. 봐집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여러 정책들도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현안에 뭐 이런 그런 것 하기보다도 일단은 그럼 좋아. 이 두 가지 현안을 냈으면 이거 구체적 플랜 어떻게 할 건데? 민주당 답을 내놔라. 이재명 캠프 답을 내놔라.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가고 예. 특별법에 대한 요구도 하고 산업은행 이전도 어쨌든 지켜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도 꽤 있는데 네. 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안 된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민주당이 여당이 된다? 그러면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노력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하겠죠. 하겠는데 자꾸 이제 아쉽다, 뭐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안 해주면 어떡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협상으로 생각하고 좀 협상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그런 말씀이신 말씀이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부산시도 이번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에게 부산 발전을 위해서 뭐 필요한 정책 현안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네네, 했습니다. 네네. 3대 분야 32개 사업 사업비가 140조 원 예. 규모더라고요. 이 내용 일단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선 3대 분야를 나눴습니다. 이게 허브 기반 구축, 혁신산업 주도 성장, 살고 싶은 정주 기반으로 한 부산이 가진 글로벌 허브 도시의 경쟁을 극대화하고 시민 삶의 질 높아진 정책을 제시한다. 네. 이게 부산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좀 소개해야 될 건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눈에 같아요. 확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허브 구축 분야는 네. 가덕 메가 커넥트 프로젝트 30조 원. 그다음에 이제 부산 게이트웨이 시티 32조 원. K 북극 항로 트라이포트 물류 허브 도시 21조 원. 네. 말이 어렵죠. 이 영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네. 봤어요.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나 좋은 한국말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렇고 또 혁신산업 주도 성장 분야는 인공지능 AI와 양자산업 남북권 거점 4조 4천억 원, 글로벌 대표 금융 창업 중심지 2조 1천억 원, 남북권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10조 9천억 원. 또 살고 싶은 정주 기반 분야가 K 컨텐츠 관광 중심 도시 1조 원, 탄소 중립 친환경 도시 4.5천억 원, 시니어 휴양 치유 도시 3조 3천억 원. 예.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일단 듣는 청취자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단해 보이고 멋진 그런 것 같은데 예. 네. 어떤 건지는 또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10대 주요 공약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0대 핵심 공약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또 가덕 신공항 2단계 확장 및 가칭 가덕도 신공항 공사 설립, 인공지능 양자산업 융합연구소 설립, 전력 반도체 파워시티 조성 등이 일단 들어가 있고 예. 그 외에도 회사 전문법원 부산 설립, 차세대 부산형 수소 급행철도 BUTX 구축, 네네. 북부산 노포역 일원 통합개발, 국립영상게임 컴플렉스 유치, 낙동강하구 국가 3대 녹지, 금영산 국립공원,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이렇게 7대 핵심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부산시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현안들이 꽤 많이 담겨져 있긴 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제가 좀 특이했던 게 네네. 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뺐지? 그게 좀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가 아까도 제가 잠깐 꽤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래됐잖아요. 예. 2001년도에 안상영 당시 부산시장이 예. 그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말을 처음 썼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요구가 시작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역사가 굉장히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그게 부산의 어떤 수건 사업인데 그리고 또 유력 후보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부산시가 발표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요거 정도는 하나 정도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검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요거 정도는 넣어가지고 해수부도 당연히 부산은 가져와야 된다. 요 한마디 정도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기 회사법원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제가 이제 3대 분야도 말씀드렸는데 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설교의 자료를 좀 자세히 보면 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예. 예. 메가 커넥트 프로젝트 이런 거는 사실 네. 돈만 30조 원인데 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돈도 큰데. 그러니까 저희가 뭘까, 예? 막 자기소개서 쓸 때도 면접관들이 다 안 읽어보기 때문에 막 키워드 그러죠. 잘 키워드로 잡으려고 엄청 보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 키워드로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이걸 만약에 들거든요. 각 후보 캠프나 정당에다가 이걸 제시하면 네.
이 뭔 얘기야? 그냥 패싱 될 것 같은. 돈은 30조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봐. 그 사업을 어떤 걸 하고 싶은 건데 네. 야 이거 다 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데로 뭘 해주고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3대 분야도 좋은데 물론 뭐 부산시 하고 싶은 전체적인 내용을 담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10대 공약이라는 걸로 이제 축소했을 거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뭐 지금 일단은 뭐 이제 10대 공약까지 살펴주셨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된 거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각 당 후보들이 이 공약들을 채택하는가 그리고 당선자가 또 국정과제에 이걸 포함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영남권 순회 경쟁을 하면서 불경 지역에 대한 이제 맞춤형 공약들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당연히 뭐 그런데 사실 그 공약들 중에 왜냐하면 지난번에 왔다 갔을 때도 별 얘기 없었잖아요. 그래서 북구 강로 얘기만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공약이 나올까 사실 궁금했는데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부산 설치와 같은 공약이 제시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없었죠. 예. 예, 그러니까 다들 좀 놀랬거든요. 뭐 해수부를 옮겨온다고 이런 얘기들을 들 정도로 예측이 잘 안 될 부분이 있고 또 부산시가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이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게 가장 큰 현안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얘기도 없어서 박경준 부산시장이 막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이례적인 상황이 됐는데 그런 가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럼 부산시는 주장하는 글로벌 허브 특별법과 부산 산업은행 이전의 두 주요 핵심 정책이 있고 네.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라고 하는 또 이재명 후보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놓고 어떤 게 그러면 부산에 더 절실한 거냐?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어떤 게 더 가중치가 가 있다. 예. 이걸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어쨌든 보여지는 구도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정책들이 마치 대립되는 형태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언뜻 보게 되면. 근데 이제 부산시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뭘 할 거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근데 그 주도권이 지금 어떻게 보면 허가 팍 찔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이 공격적인 공약에 대해서 또 부산시가 일단은 발표한 핵심 공약 중요한 현안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나 산업은행 이전이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예. 이걸 해주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네. 우선은 부산에게 더 다른 그러면 어떤 보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이걸로 준 건데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대응을 취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그 시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정파와 상관없이 제시한 공약 그 얘기를 계속 박정희 시장이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런 예. 부분에서는 이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에 대한 분석을 정말 잘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만약에 산업은행 이전도 그렇게 해서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는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진짜 말보다 행동에 있는 것인데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먼저 받았으니까 또 다른 공약을 제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그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가 줄여지면 네. 지역 공약들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의 후보가 나온다면 당연히 맞춤형 공약들 나오겠죠. 한동훈 예, 후보 예. 같은 경우에 뭐 5대 광역 특별시 형태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포괄적인 내용이 하나 나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공약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볼 거냐 또 예측해보고 또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뭐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했던 거는 다른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뭐 부산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 사실은 이제 뭐 지역 간의 충돌이 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국토 균형 발전 관점에서 공약이 필요한 거고 이게 지금 뭐 부산에 해사법원 보낸다고 하니 인천에서 막 얘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역 간의 경쟁 구도로 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저도 거기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서울과 수도권 일극 체제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선진국 국가 중에는. 네, 네. 그리고 근데 각 지역은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주요 부처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한데 네. 따라서 지금 논쟁 중인 헌법 개정 문제 그리고 자치분권형 개헌 문제 또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 이전과 같은 이 전국의 핵심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안들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또 예측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 확실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저는 중요한 키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나라가 갑자기 변할 수도 없고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어떻게 보면 이번 정권 새롭게 도입되는 정권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예, 안 그러면 예. 5년 동안 너무 많이 벌어질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지역의 미래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할 기회로 이번 대선을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각 당과 후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또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확실한 밑그림을 좀 그려달라. 그래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충돌이 날 거예요. 예. 막 각 지역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인천시 같은 경우에 인천도 해양도시니까 인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다 보면 부산하고 충돌나는 게 분명히 나올 있죠. 거거든요. 예. 그러면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우리 지역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지역 것도 보고 그래서 전국이 골고루 경쟁력 있게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어떤 후보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내느냐 거기에 좀 방점을 찍고 보시는 게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생각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게 봐야 다 된다는 하다 말씀. 보면 네. 충돌이 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을